삽입으로 가보겠습니다. 64페이지. 자, 문장 삽입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문장 삽입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서 공부했는데, 순서에서 사실 순서를 공부하는 어떤 그 기본 과정이 삽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느끼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 단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절과 어떤 단절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그널에 의한 단절이 있습니다. 시그널에 의한 단절이란 다시 말해서 대명사가 다르거나 뭐 예를 들어 대명사 아니면 지시어,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등이죠. 예, 이거는 지시어. 그 다음에 뭐 관사도 역시 시그널에 의한 그냥 관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관사가 뭐가 있죠? 어가 있죠. 네. 뭐 이런 차이로 처음 등장하는 단어에는 어가 붙고 뒤에는 너가 붙는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시그널은 요거에 나오죠. 대명사와 지시어. 근데 이런 게 안 맞으면 일단 단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단절로 느낄 만한 거는 사실 뭐 이거밖에 없겠네요. 예시라고 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예. 여기 안 썼네. 그러면 여기에 큼지막한 거 연결했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시라고 하는 이런 거. 얘만 있나요? 아니죠. but도 있고 however도 있고 그런 거.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반대 연결사 들었을 때 단절이다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는 저 예시라는 게 들어갈 수 없겠죠. 오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상반될 때 단절이 느껴지면서 예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search 동그라미 description. 그러니까 그러한 묘사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 search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문장이 어딘가에 들어갈 때 앞에서는 묘사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문장을 먼저 읽어봅시다. 하지만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예스는. 알겠지? 하지만 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는. 하지만 그러한 묘사는 종종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in many cases는 제발 in cases written text 여기 달아주세요.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아니 지금 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을 파악해야 되는 자리에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제발 없애주시고 구조 독해라는 데 방해가 될 뿐이거든요.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그런 묘사는 부족하다라고 해석한다면 그리고 written text only present 나왔으면 이 and를 기준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 거야?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는 거죠. 앞에가 주어 동사였고 뒤에도 주어 동사인 병렬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허나 그런 묘사는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쓰여진 문구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저 뭘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only는 그저 뭘 보여줄 뿐 certain 특정한 어떤 aspect 측면의 종교적인 어떤 관행 practice라고 하는 건 관행 어떤 행위 같은 거 그런 관행만을 그런 관행뿐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내용적인 측면은 좀 어렵고 단순하게 그냥 이 디스크립션만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고대 종교란 뭐다? 아마도 이런 거 해석 방해되죠? 고대 종교란 one of the most fascinating aspects of archaeological study. archaeological study라고 하는 게 이게 합해서 그냥 한 단어로 뭡니까? archaeology죠. 아키올로지가 뭐예요? 그거는 아키텍처입니다. 비승비하게 생겼죠?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여기 건축하기고 아키올로지는 종교? 지지랑. 우와 고고하게 돼요. 고고. 알겠죠? 고고. 고대 문헌 같은 거를 막 들춰가지고 분석하는 걸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고학의 매력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뭐다? 고대 종교다. 알겠어요? 네. 고대 문구를 막 훑어보고 하다 보면 야, 이 양반들이 돌멩이를 위에 올려놓고 이러고 있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인당수 물 떠놓고
오케이? 그래서 고대 종교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안 나왔어요? 묘사가 안 나왔어요. 1번 탈락. 알았어? 우린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묘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It is also one of the most challenging. 더불어 오기도 하다 매우 챌린징. 이 챌린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까다로운이라는 이런 해석을 해줘요. 가장 까다로운 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밌기도 하지만 까다롭다. 까다로운 것도 어떠한 디스크립션은 아닙니다. 역시 빼주고 부탁합니다. As is the case. 이거 갑자기 딱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지금 주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as 주어 동사가 아니고 as is? 그게 뭐야 그거? 아, 도치죠. 네, 도치.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예로 봐주시고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 보어가 어디 있는지 같이 살펴보자고. With other areas of research such as trade or status, important insight into ancient religion may be provided.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as 다음에 비동사 나오는데 이때 as는요. 그냥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줍시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is 뒤에 사실 원래 생략되어 있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be provided.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어떤 특정 경우를 말을 해주거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경우야. 이 케이스를 나랑 같이 해석을 해볼게. 다른 영역이야. 어떤 영역이야? 어떤 연구의 영역이야. 그 연구 영역 갑자기 너무 특정하지 않죠? 특정한 거. 예를 들어가지고 무역이나 아니면은 스테이터스, 지위, 계급. 알았어? 무역이나 계급과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의 영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좀 해석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역의 연구를 해도 그런 현상이 있듯이,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고대 종교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고대 종교도 얘네랑 마찬가지로 어떤 측면이 있다? 아주 중요한 통찰력, 뭐에 대한 종교,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may be provided, 제공됩니다. 뭐로 인해서? written text, 어떤 구두가 아니라 쓰여진 문헌에 의해서 통찰력이 제공된다.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고대 종교라고 하는 거는 고대 연구에 있어서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좀 까다로운 연구이기도 한데 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나 어떤 계급과 같은 그런 연구를 함에도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야? 종교에 대한 어떤 통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뭐 문헌을 통해 제공이 된다.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 지금? 여기 지금 description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았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describe라는 동사 나왔잖아. 그럼 describe라고 하는 건 뭐야? 묘사하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묘사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을 받으려면, 심장이 생기려면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앞에는 어떠한 설명으로 이렇게 블라블라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계속 갑니다. 자, when available. 가능할 때. 뭐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뭐가 가능할 때 이런 자원들을, 소스는 자원이죠. 이런 자원들은 may offer a great deal of information.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기까지도 무슨 설명을 해준 건 아니죠. 알겠어요? 계속합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그러한 경우에 고고학자들은 뭐 해야 한다? infer 해야 된다. infer 일단 모르겠고요.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infer 해야 된다. 오케이? 어디로부터? 그 물질 문화에 대해서, 물질 문화라고 하면 고대 유적이나 유물 같은 거겠죠? 그 유물에서부터 종교적 믿음 같은 걸 infer 할 줄 알아야 된다. infer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어 메모쳐주고.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infer가. infer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알려주나요? 추론하다죠. 추론하나요?
알려주다는 인폼 아닐까요? 인폼은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물로부터 종교적 믿음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유물은 왠지 종교적으로 쓰였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한 디스크립션, 묘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면은 안 되는데. 6번은 없어! 오케이? 6번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때 description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면 여기서는 description이라는 단어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description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어떤 단어로 나온 겁니까? 어떤 단어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4번과 5번에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렵다 아니고 빌리프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묘사로 적는다. 그러면 하지만 그런 믿음은 뭔가 부족하다로 잡으면은 얼추 이게 괜찮을 수 있죠. 오케이?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죠. 이해될까? 그러면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고 묘사고 뭔가 내용이라면 내용적인 걸로는 인포메이션도 되고 뭔가 종교적인 믿음도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4번과 5번 중에서 어떤 걸 적으면 디스크립션? 이 디스크립션 단어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어쨌든 설명 같은 거란 말이야. 설명 같은 거니까 이 설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였다. 여기에 붙였다. 지금 고민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자. 우린 이걸 알아야 돼. 4번이든 5번이든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앞과 뒤에는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앞과 뒤에는. 자, 5번에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5번에 들어갈 때 종교적인 믿음을 추론해야만 하는데 그건 어렵다. 어렵대요. 어려워. 오케이? 어려워. 그 다음에 보통의 어떤 조크는 보통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하지만 부족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하지만의 역적은 좀 이상하죠. 정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뒷얘기가 뭐가 나왔어? 부족하네. 알겠어? 부족하네. 그리고 부족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조 자체가 only, lack 이런 형태가 다 뭐야?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로 얘는 이제 전환이 되기 위한 얘기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앞에도 어렵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반전을 주고 어렵다고 하는 건 그거는 순접이지 역전이 안 되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4번이 더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4번의 앞뒤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잡을 만한 건 뭐라고? 두 가지가 있었다고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인포메이션과 앞에 나왔던 인덱스 요 정도. 오케이? 하지만 얘는 지금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순접이에요.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얘를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앞뒤 문맥 봅시다. 자, 제공해준다. 상당한 양의 정보를 이 정보가 뭐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얘기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죠. 그냥 얘는 물어본다. 그냥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좋은데 뭐 이 정도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봐주고 그러면 뒷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고고학자들은 추론을 해야만 하고 추론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상 뭐하다? 힘든 것이 실정이다. 뭐 이 정도였네. 그렇다면 여기서 뭘로? 반전을 때려줘야 그렇게 넘어가겠지. 이해되겠어? 그렇게 조금 단절된 걸 찾아줘야 됩니다. 얘와 얘의 어떤 단절의 느낌.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고. 자, 다음에 나와 있는 1번,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시간 4분 정도 줍니다.
잘 봤어요? 가봅시다. 자, 일단 본문을 읽었겠지? 본문을 읽고서 50% reduction. 이 퍼가 근데 한 칸 띄워지네. 그래도 1%입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50%가 뭐가 감소했어? 소금이 염분이 감소했대. 빵에 내가 보면 빵에 염분을 반으로 줄이면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해석하지 마시고 임팩트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짜잘한 형용사 해석하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죠. 그죠? 어디에? 양에. 그 양은 소금인데 우리의 식단에 있는 소금의 양에 상당히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빵이라고 하는 건 스테이플입니다. 스테이플 문제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문맥적 의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진화적인 역사를 보면요. innate 무슨 뜻? 선천적인. 오케이? 선천적인. 우리의 선천적인 혹은 학습된 반응. 오케이? 타고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학습될 수 있는데 뭐에 대한 반응이야? 음식 properties는 뭐 속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음식의 어떤 속성이라는 뜻도 있고 비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식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배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어떻다? 이다가 여기서는 동격의 이다죠. 뭐이다? adaptive. 적응에 의해서 생겨난 반응입니다. 알겠어요? 네, adaptive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적응력이 있는 적응적인 어떤 반응입니다. 뭐에 대해서 적응하는 반응이에요? Real or potential energy requirement. 아마 진짜 요구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 요구량. 그 요구량에 대해서 적응이 돼서 나온 반응이 바로 학습된 반응이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요. 이 얘기를 가기 전에 빵 얘기가 여기 나오기에는 빵에서 염분을 왜 빼는지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해돼요? 빵에서 갑자기 일본에서 염분을 왜 빼는데 염분 얘기가 나와주고 빵에서 염분을 빼야 되는 거죠. 염분 얘기가 나오고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염분 얘기도 없이 갑자기 빵에 염분을 뺀다?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1번 탈락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연결이 되겠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이 에너지겠죠? 이런 에너지들은 이런 에너지의 요구량은 여기까지 주어져. 이 에너지 요구량, 말만 바꾼 거는 requirement를 내지고 이 에너지 요구량은 여전히 진짜다. 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근데 이때 although 다음에 reduced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해서 감소됐어요? sedentary 밑에 보니까 앉아서 생활하는 뜻이래. 그러면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해서 감소됐긴 하지만 여전히 이 요구량은 여전히 뭐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알겠어? 리얼하다는 얘기다. 알겠어요? 네, 리얼하다. 계속 갑니다. 하지만 what has changed? 자, 바뀐 거는 이렇게 주어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바뀐 거는. 알겠지? 자, 변화된 것은 다음과 같다. 대절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바뀐 건 sufficient energy is now always available.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지금 뭐 하는 상태다? 쓸 수 있다는 게 바뀐 거다. 뭐 이런 얘기. 오케이? 자, 무슨 말이죠? 이 하지만의 역절의 관계를 한번 봐주면은 우리가 좌식 생활로 인해서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요구량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데 문제는 뭐야? 바뀐 거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는 뭐하다? 여전히 쓸 수 있다는 거다.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염분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염분이 나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같아요. The same is true. 뭐뭐도 마찬가지다. 이 전체 the same is true라고 하는 거는 5부까지 잡아서 뭐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다른 영양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 아까 말했던 영양분 말고 다른 영양분. 그 영양분은 어떤 영양분이에요? body values. 이때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로 value를 가져가야 돼요. 알았어? value를 동사로 가져가. 신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영양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요. 그리고 얘가 등장하시죠. 이렇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잖아. 소금. 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번에 넣어줄지 3번에 안 넣어줄지는 브레드가 있는지 없는지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3번에 들어간다면 브레드가 되게 나와야 됩니다. 뒤에 볼게. 동시에 우리의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뭐로 인해서 생겨난다. 뭐로 인해서 같은 뭔가 즐거움을 찾는 과정으로 식단이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that have always operated 나왔으니까 이때 그 식단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 항상 operate가 나와서 가동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항상 가동되고 있고 we tend to resist reduction. 그럼 앞에서 닫아주시고 나서 또 새롭게 얘를 접속사로 잡아줘요.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의 식단은 즐거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게 우리의 식단이야. 맛없는 거 먹으려고 막 식단 짜지 않아. 오늘 뭐 먹지? 이거 자체가 즐거움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식단이라는 게 벌써 거창한 게 아니고 뭐 먹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뭘 먹지? 뭐 먹지라고 하는 건 일단 즐거워하는 어떤 맛있는 걸 먹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맛있는 먹는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항상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경향이 있다. 텐트. 우리는 뭔가 거부해요. 어떤 감소를 거부해요. 감소에다가 다시 한번 별 붙여줄 거예요. 썬트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별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줄 만한 게 거의 나오고 있다. 소금을 빼는 상황이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난다? 감소시키는 거부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짜게 먹었었는데 오늘 좀 덜 짜게 먹으면 밍밍하다. 알겠어요? 네, 해볼 겁니다. 이 those food ingredients 이때 ingredient 성분이라는 뜻이야. 성분. 그러면 그러한 음식 성분에서 감소를 이제 싫어하게 된다. 그 성분은 기여하거든. 뭐에 기여해? 우리의 감각적인 즐거움에 기여하거든. 알겠어?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4번 뒤에 빵이 있냐? 빵에 소금을 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얘를 지워버려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에서 빵 얘기로 들어가는 게 여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for example이라고 걸 해주고서 한번 노력해 보셔봐. 이거 명사구나. 시도예요. 우리의 어떤 피지올로지가 뭐냐? 생리학이거든. 오케이? 뭐 생리학. 우리의 생리적으로 과도한 어떤 염분 함유량이라고 하는 거를 빼는 시도야. 어떻게 빼? By using low salt version products. 까지가 주어네요. 이 주어가 이 attempt라고 하는 대주어입니다. 알겠어요? attempt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이라고. 어떤 시도? 초과적인 과도한 염분량을 빼려고 하는 시도야. 그럼 어떻게 뺄 수 있어? 저염분 버전의 빵을 먹음으로써 빼는 거. 그거는 결국 실패하더라. 알겠어요? 그런 노력은 실패로 끝나요. 왜 실패로 끝나?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맛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아무 맛이 안 나.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for instanc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넘어왔고 더 구체적으로 시도를 내가 여기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5번에 들어간다 치고 이 문장 해석하면은 50%의 빵에서 소금 감소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로 넘어간다면 5번에 딱 들어감으로써 하지만 이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극적으로 감소된 어떤 제품의 이런 성분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뭔가 영양이 덜 된다는 느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에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맞아. 그래서 부재성이 있었잖아. 맞지? 나머지 팁들을 다 완성하시면 8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넘었지? 가도 됩니다. 자, 우리 저기 동환이 오늘 뭐 다른 또 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어서 오른쪽 문제 이어서 갑니다. 자, 얘들아, 준아, 너 눈에 보이는 이번 문제에서 딱 시그널 단서라고 할 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디에 넣어야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 같아. The hot water temperature. 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아직 안 풀긴 했어. 아, 그래요? 네. 이게 잘 봐. 이 더하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제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6도씨의 온도라고 하는 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6도씨의 뜨거운 물 온도라고 하는 게 앞에 안 나와도 더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오케이? 응. 그래서 내가 반사라고 하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얘를 보면 좋겠다. 그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뒷내용의 결과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 고생했어요. 원인을 알려면 저 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오케이?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봐봅니다. 자, 뭐 할 때? 그러니까 안타르틱이 북극이냐 남극이냐? 북극이요. 북극이에요? 확실합니까? 예. 지원이요. 예. 북극 맞아요. 북극. 남극이요. 남극. 그게 더 같은데요? 아니면 알틱. 자, 그 아틱이 있고요. 안타르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르티카라고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알아주세요. 기본단은 얘죠. 그죠? 얘는 반대죠. 오케이? 이해돼요? 얘는 반대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어디 있어요? 북극에 북반구에 남반구에? 네, 그래서 걔네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로 봐야 되죠? 명사로 아르틱, 북극입니다.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와 반대인데 좀 아셔야 될 거는 카가 들어가면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명사로 남극은 맞는데 남극 대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남극 대륙이라고 하고 그냥 카를 빼면 그냥 남극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만든 나라 기준으로 간다. 우리와 반대니까. 알겠어? 만약에 우리가 세계 국녀가 아프리카어면 그러면 여기가 남극 북극이 되겠지. 알겠어? 그렇게 기억해주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 지금 헷갈려요. 남극에 있는 B씨는요 맞이합니다. 뭘 맞이해요? 맞이할 때지요. 왜 맞이하나 했네. 맞이할 때. 뭘 맞이해? 6도씨의 따뜻한 물. 사실 6도씨가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뜨거운 거죠. 오케이? 그럴 때 결과적으로 뭐의 체인이요? 뭐 사슬이 있대. 야, 이게 엔자임이 뭔지 알아? 요건 알아요. 가끔 보면은 광고에서 엔자임이 함유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효소 작용. 그렇죠. 효소 맞습니다. 효소. 효소가 엔자임이거든. 코엔자임 이런 거. 효소가 같이 뭐 함께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거 있지. 코엔자임이니까. 그러면 효소 반응이죠. 그냥 얘는 형용사 어미 들어간 거에 불과하니까 효소 반응의 연쇄 반응. 연쇄 효소 반응 정도를 생각합시다. 우리 몸에 있는 연쇄 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고 그들의 연쇄적인 효소 반응이 뭐가 된다? 오디네이티드가 되고 결국엔 뒤진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동사로 따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건 뭐 조절하다 되는 거고요. 조절하다. 그러면 uncoordinated 되면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효소 반응이 조절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그게 결과예요.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효소 반응이 그러니까 6도씨의 뜨거운 온도에 맞닿았을 때 효소 반응이 조절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건 상상할 수 없다. 참고로 말하지만 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거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되지. 근데 그게 뭔지는 대한민국 누구도 몰라. 필자만 알아. 알았어? 필자. 어떤 걸 원인으로 이걸 결과를 말했는지는 아무도 사실 모른다. 알았어? 이해되겠어? 응.
출산 중 꼴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원을 너가 낼 수 있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해되겠어? 그럼 모른다고. 그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돼.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아, 이 단어는 상당히 어떻다? 구체적인 단어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게 들어갈 거다. 알겠어?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많은 요인들이 생각됩니다. 뭐 한다고? hit that. 뭐에 기여한다고? 뭐에 기여해? 어떤 뜨거움으로 인한 죽음, 동물의 어떤 과열사, 열사병 이런 거, 이런 거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요인들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대신한 요인인데요. 그 대신한 요인을 한번 해석해 보니까 벌써 나왔네. 많은 효소적 반응, 과정 그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화적 프로세스를 뭐 합니까? 얘네가 지배 관장 과정. 오케이? 우리의 체내에 중요한 어떤 생체 반응을 관장하는 게 효소 반응인데 그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 꽤나 크리티컬리하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 템퍼레처에 관련해 있다. 이런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힙데스로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요한 인간의 신체와 사람의 신체, 동물의 신체와 중요한 반응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 이게 요즘 거죠. 알겠어? 쉽게 말해. 알겠어? 쉽게 말하면 힙데스를 왜 죽어? 왜 죽냐고? 인간의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 알겠습니까? 계속. 그럼 쌤, 1번에 바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중요하니까 물고기가 6도면 뒤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일반적인 얘기가 뒤에 이어진다면 1번은 안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럼 1번 답을 가봅니다. 많은 이러한 과정들은 이러한 과정이라고 앞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계속 일반적인 얘기로 이어지니까도 안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많은 이러한 과정들은 뭘 수반한다? 컴플렉스, 복잡한 연쇄 반응을 동반한다. 알겠어? 그리고 each link in the chain. 그리고는 등위 접속사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각각의 연결고리는 결국 어디야? 다른 연쇄. 이때 링크죠, 링크. 앞에 봅니다. each link라고 하는 게 각각의 연결고리인데 다른 연결고리로 연결된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쌤 2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2번에 들어가기에도 리스크가 있죠? 2번 다음에도 일반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가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some enzymatic reaction 어떤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는 펭귄 아니고 누구였어? 물고기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효소 반응이 영향을 받게 돼 어떤 변화, 어디서 변화? 물, 수분의 변화 그런 거에서 무엇보다 남들보다 더 심한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조절 과정, 뭐의 조절? 전체 연쇄 반응의 조절이라고 하는 건 아마 파괴될 수 있을 겁니다. disrupt라고 하는 건 뭐 방해하다. 알겠어? 오케이? 이거 항상 헷갈리던데. 야, 또 말한다. 우리 초반에 내가 얘기했던 단어야. abrupt 무슨 뜻이라고? 갑작스러운 형용사고 disrupt는 방해하다. 외워주세요. 알겠어? 그럼 하나 넣습니다. corrupt는요? 붕괴하다. 알겠어요? 붕괴하다. 부패하다. 알겠어? 외워준다. corrupt 동사로 부패하다, 붕괴하다. abrupt 형용사로 갑작스러운. disrupt 동사로 방해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조절 과정이 방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든지 들어도 되는데 설마 3번 다음도 일반적일까요?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구체적인 PC 얘기가 아닌 거지. 오케이? 3번 답을 보겠습니다. It is as if. 그건 마치 다른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건 마치 뭐뭐 이것 같다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됩니다. 네, 이거 비슷하다. 오케이?
그건 마치 뭐인 것 같아? 캔디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상관없는 피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3번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피쉬 얘기가 나왔는데 그 피쉬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먼저 다른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 거지. 캔디. 캔디 팩토리, 캔디 팩토리가 나왔네. 캔디 공장이 갑작스럽게 뭘 시작해? 추가하는 걸 시작해. Twice the user amount of sugar. 설탕 생산을 2배씩 늘리는 걸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To each bag. 각각의 배에 보니까 무슨 통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각 통에 뭐 없이 doubling the other ingredient. 아니 다른 어떤 성분을 추가하는 거 없이 설탕만 2배 추가해서 캔디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아예 캔디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설탕 덩어리 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야. 아 근데 4번의 답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느낌은 사실 4번이나 5번이나 둘 다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내가 4번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사실 내가 이거 봤으니까 얘를 보고 봤어. 오케이? 4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5번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 어떤 사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실이야? 이건 동격의 내시죠. 자, 남극이죠. 남극의 물고기와 인간들이라는 사실은 아닐 것 같거든요. 남극의 물고기와 인간들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아직 얘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다는 거지. 다시 fact라는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맞아? 심지어 얘에 대한 동사도 안 나온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우린 동사가 지금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콤마가 있고 콤마가 있는 걸 일단 걷어내야 되지. 오케이? 그럼 콤마 걷어내면 그러면 우리의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는 뭐예요? 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대단에 들어갔으니까. 맞아? 그럼 이 동사가 어디 있는 동사야? have evolved겠지. 맞아? 그 다음에 나왔으면 이제 이 동사는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means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알겠어? 이해돼? 이런 게 겁나 구조적으로 짜증나게 하는 거라고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주절의 얘기는 뭡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대절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먼저 대절부터 갈게요.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도 있겠지만 조절도 됩니다. 뭐를 조절하는 거? 그들의 어떤 biochemical 생화적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역시 뭐 했을 수도 있다. 여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must pp가 동사잖아요. must pp가 어떻게 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아마 그들의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뭐 했을 수도 있다. 뭐 했음에 틀림없다. 적응했음에 틀림없다. 뭐에 적응해? those body temperature. 그러한 체온에 적응했음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런데 뒤에 대절 파란색만 해석을 했을 뿐 지금 우리 문맥이 없죠. 앞에를 봅니다. 자, 그럼 얘네와 얘네가 지금 주어 인치입니다. 주어예요. 주어 원투예요. 그러면 남극에 있는 물고기나 남극 세종기지공원에 사는 사람들께서 have evolved, 뭔가 진화시키고 발달시켰죠. 오케이? 뭘 발달시켰어? 다양한 body temperature를 발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다양한 체온을 이렇게 막 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실까지가 대절이고요. 그러한 사실이 결과적으로 생화학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갖고 있는 체온에 적응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 다시 일단 여기 볼래? 자, 꼴도 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들의 어떤 생화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긴 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생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비슷하긴 하겠지만 얘네와 얘네가 진화시켰어. 뭐를 진화시켰어? 서로 다른이죠. 서로 다른. 지금 얘와 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얘네와 얘가 서로 다른 체온을 발달시켰다는 거는 오케이? 물론 크게 보면은 비슷하겠으나 알겠어? 펭귄으로 하자. 펭귄과 인간이 서로 다른 바디 템퍼레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 뭐 인간도 남극에서 애초부터 살았던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인간의 온도가 10도면 말이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왜? 원래 인간과 펭귄은 그때부터 거의 한 언제부터 남극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년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을 텐데 왜 펭귄과 인간은 여전히 다른 상태로 진화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왜 걔네들의 온도가 서로 다른 바디 템퍼레처로 진화를 했는지 그랬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다? 생화학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아마 자기의 체온에 맞게 진화했을 거다. 애초에.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 지금 4번의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를 생각할게요. 4번이 얘라고 볼게요. 알았어? 그럼 4번의 문장은 어떤 얘기예요? 자신의 고유의 체온에 맞게 적응하죠. 그러니까 거주지가 같아도 자기 체온에 맞게 진화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앞에 4번 기준으로 앞 얘기는 뭐예요? 앞 얘기는 다른 영양분을 더블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5번의 다음을 이제 봅시다. 알겠죠? 5번 봅시다. 5번 The same is 마찬가지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마찬가지다.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잘 보세요. 이게 단절이 느껴집니다. 잘 보세요. 앞에 얘기를 보시면 앞에 얘기가 무슨 얘기였더라? 이 얘기였잖아. 거주지가 같아도 인간대도 물고기도 자기의 체온에 맞게 적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추워도 진화가 10도로 이하로 내려가서 진화되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래요. 의심이 어렵시 인간의 경우에도 이건 이상하죠. 왜냐면 인간과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돼? 이 단절이 느껴져야 됩니다. 단절. 알겠어? 인간과 물고기가 각자 지나는데 왜 인간에게 마찬가지래?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야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 맞게 적응하니까 그래서 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오면 되고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남극의 물고기가 뜨거운 물에 가게 되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조절이 안 되고 뒤지게 되거든. 왜? 그렇게 적응이 안 돼. 애초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랑 마찬가지로 다이에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이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열사병이 생기게 되면 인간에게도 해당된다라는 5번 뒷문제. 이해돼요? 알겠어요? 이해돼? 네. 자, 시간 지금 한 30분 남았습니다. 저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시험 가도 일찍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숙제하셔야 돼요. 쌤, 그건 안 돼요. 쌤 화장실 좀. 갔다 와. 시험 볼래? 네. 알겠어. 단어장 있어? 탔어요. 어? 타지도 않은 강사는 나요. 헐. 자, 그렇다면 볼까요? 한번. 처음이니까 또 시험 가는 거. 처음이라니. 너 처음이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안. 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야. 아무 소리 안 됐어요. 응? 아무 소리 안 됐어요. 안. 네.
51, 49, 50, 열어라.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거 내시면 저 진짜 49, 50, 51, 52. 네, 저 울어요. 저 커튼에 하나 쫄리시는 거 아니셨죠? 아까가 세연이었구나. 뭐 어포저의 원 아, 어프로지. 알겠어. 저잖아요. 저. 8 왜? 너야 한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48, 49, 50. 49, 50, 51, 52. 네. 오케이. 커튼은 어떻게 된 거예요? 4개. 74? 74. 74. 네 개가 맞추면 자, 이게 쉬운데요? 진짜 49, 50, 51, 50이야? 네. 왜 너무 익숙하지? 저 한번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인가? 마치 엊그제한 것 같아.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되나? 자, reconcile.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재밌게 한번 해보죠. 자, 디멘전